잠시 후 교실 밖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말 수업 생태환경 교육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궁금한글입니다. 네, 이제 시작할 거고요. 어서 오세요. 아니요. 군고구마 아니고요. 궁금한글입니다. 네, 뭐 하는 거냐고요, 이게? 그래요, 이거부터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국립한글박물관이 10월 9일에 올해로 개관한 지 딱 10주년 되는 거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와,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이 개관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글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정해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또 오늘의 주제는 교실 밖 자연과 함께하는 우리말 수업, 초등학교 선생님의 생태환경 교육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창에 지금 제 옆에 계신 이 잘생긴 분 누구신지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장성 진원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선생님 장건우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우선 사계절 생태환경 교육 우리말 수업이 어떤 것인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절기와 사계절 관련해서 아이들과 함께 한글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아이들과 했던 것들을 한번 소개하면서 어떻게 한글을 사계절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바로 이 봄의 계절 수업입니다. 여러분, 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대화창에 한번 올려줘 보실래요? 맞아요. 봄 하면 우리 벚꽃. 근데 뒤에 이 교통정체. 아이고, 우리 어른들이 많이 보시나 봐요. 선생님, 아이들과 봄이 되어 어떤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아이들이 3월에 처음 1학년이 되고 나서 학교에서 가장 반겨주는 꽃은 민들레가 피어나거든요.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땅바닥에 붙어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그러한 민들레가 3월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면 처음 피어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맞이해 주는 건 수선화인데요. 이번 해에는 아이들에게 수선화를 이야기를 들려주고 수선화랑 관련해서 활동을 하면서 모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르치시는 게 기역, 니은, 디귿, 자음이 아니라 모음을 가르치시네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놀랐을 때,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아라고 감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아기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글을 접할 수가 있어서 모음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이 모음을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알려주신다고 해요. 어떤 것인지 한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독일의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있어요. 거기엔 오이리즘이라는 예술의 하나가 있는데 아름다운 동작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아, 에, 이, 오, 우 5가지의 모음을 몸으로 형상화하는데 그 모음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모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에, 이오, 우를 써볼 차례일까요? 제가 쓰는 것들은 사각의 크레용, 둥근 막대의 크레용, 그리고 삼각 색연필, 이렇게 크게 3가지를 소개할 수 있는데요. 1학년에 처음 들어오면 소근육을 잘 쓰지 못해서 아주 작은 연필로 글을 쓴다는 건 아이들에게 어려운 일이라서 크레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표현이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대화창을 보니까 또 아이들의 작품이 너무 예쁘다고 지금 들썩들썩인데요. 선생님께서 방금 봄에는 수선화를 상징으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녹음이 짙어져 오는 여름에는 어떤 걸 상징으로 세워서 수업을 하고 계신가요? 여름은 이파, 소만, 망종, 하지, 소서대서 이렇게 6가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때는 하지거든요. 햇님이 가장 왕성한 하지 때 꼭 먹는 구황작물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과 함께 하지 감자를 먹는데 그 하지 감자를 먹기 위해서 아이들과 봄에 텃밭에 감자를 심어요. 그래서 감자를 돌보고 찐 감자, 구운 감자라는 글을 읽어보고 함께 크레용을 활용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 이게 지금 아이들이 만든 단어 정리인가 봐요. 네, 이게 학생들이 만든 단어 정리인데요. 아이들과 함께 단어 정리를 하고 나서
감자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감자를 그리면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돼요. 네, 이렇게 봄과 여름에 맞추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벌써 짧은 이별을 경험하는 여름방학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과 같이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모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서 방학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오게 되면 가을이 되잖아요. 가을에는 또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가을이 그냥 홀로 오는 게 아니라 봄과 여름의 작용이 무르익어서 가을이 되는 것이라는 것의 의미를 아이들이 잘 알게 되고, 가을의 진정한 의미인 뭔가 차오르는 것, 그리고 이제 차오르는 게 사그라지는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다양한 나무나 열매들을 가지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 중에 하나, 가을을 가장 대표하는 시를 한번 소개해 보고 싶은데요. 절기에 따라 사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김이동 선생님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시를 한번 노래로 불러볼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을이 오면 높푸른 하늘, 빛나는 햇살 밤이 익어요. 감이 익어요. 벼가 익어요. 단풍 들어요. 네, 이게 계속 첫 부분이 반복되면서 하면 아이들이 차분하게 잘 따라하는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을을 대표하는 것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감과 사과 등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아이들과 사과 이야기를 했는데, 사과 이야기를 한 까닭이, 저희가 사과를 위에서 아래로 그냥 자르면 나비 모양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과를 그대로 이렇게 옆으로 자르면 그 모양을 보았을 때 오각형의 별이 남아 있어요. 꽃잎과 같이. 그런 아름다움을 아이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황금새라는 그림 형제 메르엔 중에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황금새의 사과가 나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별의 선물을 받은 사과꽃이 피고 사과가 연근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물을 하늘의 선물이라고 표현해 주시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것 같은데, 지금 저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계절의 수업이 하나가 남았습니다. 바로 이제 겨울인데요. 아이들의 이 성장과 발달,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시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겨울에는 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수업을 하고 계시나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죽거나 사그라지거나 이별의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탄생을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눈송이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는데, 겨울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인 서덕출 선생님의 눈꽃송이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준비해 주시고,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꽃송이, 나무에도 들판에도 동구 밖에도 골고루 나붓기네 아름다워라. 오,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가사인 것 같은데, 대화창에도 지금 노래 아닌가요?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노래 아닌가요? 송이 송이 눈꽃송이 하얀 꽃송이, 맞나요? 맞습니다. 잘 부르시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된 것들, 순우리말로 된 노래들이 많은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소개했던 것들을 각자의 무지 공책에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제가 8절 도화지를 여러 개 포개어서 책으로 재본해주고 바느질로 아이들이 표지에 봄 또는 여름, 한글을 배우면 우리 말과 글 이렇게 써서 각자의 공책의 제목을 정하고 저와 함께 배웠던 노래나 아니면 관찰했던 식물이나 자연에서 보았던 것들을 기록해서 각자의 교과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책 한 권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억을 한권 만들어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사계절을 배경으로 하는 생태환경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요즘 밖을 나가보면 참 아름다운 풍경도 많지만 기후위기나 생명 다양성의 붕괴 같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생태 환경 교육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 감수성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엔 아름답고 나를 응원해주고 멋진 것들이 많아 라고 하는 순간 아이들도 조금 더 생각하는 힘이 커졌을 때 지구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자연을 가지고 생태 감수성을 키워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온 세상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심어주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지금 대화창에 이 선생님 교육 방향에 대해서 너무 호감이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어린이니까 아직은 어두운 거 몰라도 돼. 오, 이모가 기후위기 해결해준다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고도 하시네요.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더 이상 이런 기후위기 상황이 지속되지 않게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장건우 선생님 참 오랫동안 생태환경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셨는데요. 그동안의 좀 소감을 듣고 싶어요. 최근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3학년이 된 한 학생이 바깥에서 동백의 씨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씨방 안에는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을 투박하게 선생님 선물이에요 하고 올려놓고 간 거예요. 그 아이가 놔두고 간 씨앗이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동백의 씨앗으로 수학 공부 같은 걸 했어요. 공기놀이나 숫자 세는 것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동생들 또는 저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고 있거나 그래서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도 동백을 보면 저를 기억해 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져서 조금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니, 선생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저도 지금 자연이 굉장히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들도 이러한 자연을 선물로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자, 지금 대화창도 이 장건 선생님 소감 때문에 눈물바다예요. 귀엽다. 맞죠? 그쵸? 너무 귀엽죠? 순수함의 극치다. 자, 이제 궁금 한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저희가 준비한 게 딱 여기까지네요. 마지막으로 장건우 선생님 오늘 함께 한 시간 어땠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듣고 싶어요. 네, 물론 제가 아이들과 했던 활동들을 많은 분들께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즐겁게 생각한 부분, 감사한 부분은 아이들과의 추억이 하나 더 생겼다. 이제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의 1년을 더 추억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서 더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만들어 가실 교실 속 이야기들이 훗날 아름다운 미래로 꽃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밌는 댓글로 소통해주신 여러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